피해자입니다. 그 범인을 잡아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학설이 반반이었어요. 안 된다는 설도 있고. 왜? 너무 당연하지 않냐. 어떻게 피해자가 검사고 사법경찰관인데 범인을 잡아 수사하냐. 당연히 수사가 뭐 할 것이다? 공정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야. 안 된다는 설도 있고, 법에 없지 않냐. 이렇게 된다는 설도 있었어요. 그동안 시험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이게. 근데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 이후로 시험에 잘 나옵니다. 판례는 법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인 검사가 사건 수사, 압수수색 전부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나는 이 판례가 잘못됐다 생각해요. 아무리 법에가 없지만은, 나는 내가 대법원 판사였으면 법에 없지만 이건 당연히 뭐다? 공정치 못한 수사가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전에 이제 아주 옛날입니다. 내 친구는 이제 검사 초임식이게, 이 새끼는 절도범을요, 아주 지 평생의 원수로 생각합니다. 애한테 걸리면 얄짤없어요. 이놈은 뭐냐면, 절도범은 가정 파기범이랍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부산지검에 발령 났는데요. 이제 결혼해가지고, 도둑놈이 들었답니다. 집에. 그런데 도둑놈이 와서, 물건만 훔쳐가지고 이 새끼가 그 쌀독에다 똥까지 싸놓고 왔어, 이 더러운 자식이. 그 미신 있는가 봐요. 자기 부인이 이제 뭐야? 젊을 거 아니에요. 집에는 못 들어간 게 무서워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보통 초임 검사들은 막 밤 12시까지 일하고 보통 그러니까 집에 못 가니까 그 검찰청 앞에서 그 앞에 여기 카페 같은 데 있잖아. 그 말이 하루 이틀이지 그거 생각해봐요. 미쳐버리지. 지도 막 미쳐버리죠. 지 부인이 밖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응? 무슨 말 알겠죠? 얘는 막. 근데 그건 공정치 못하잖아요. 아무리 그렇지만은, 절도범이 어떻게 가정 파기범이에요. 나는 그래서 이 적법 절차, 요걸 해서 제척이 된다가 내가 판사했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판사들은 법의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인 검사가 뭐 한다? 수사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왜 잘 나온다고? 그동안 학설 대립이 있었던 거를 딱 일거에 판례가 했기 때문에. 417조입니다. 이거 항상 있네요. 준항고. 검사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압수물 환부, 그 다음에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 4개죠? 여기에 대해서 법원에 그 취소 변경을 요구한 걸 뭐라고 부른다? 준항고라고 한다. 암기해야 된다 했습니다. 4개. 그래서 먼저 다 했던 겁니다. 검사가 지금 나경원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네요, 도대체. 어제도 대정문에서 하더만, 왜 검사가 안 하냐? 나경원 아들 그런 거 있잖아. 이런 거 했다는 거. 조국 딸내미는 갔다가 20몇 번을 압수수색해버렸잖아. 왜 안 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부장, 나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게. 왜 하는가? 그래서 과거에 시민들이 준항고를 한 거예요. 고소인이. 이제 나경원 아들에 대해서 고소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준항고를 했던 거예요. 그러자 판례가. 준항고 대상은 압수에 대한 것이지, 압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은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압수를 어떻게 해석하냐 문제죠. 압수를 좁게 해석하면 뭐예요? 압수를 하는 것이죠. 넓게 해석하면 뭐예요? 압수에 관련된 거죠. 하는 것과 하자 다 포함하는 건데 판례는 좁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압수를 하지 않은 것은 압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 할 수가 없다? 준항고를 못한다는 겁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역시 1번은 그 다음입니다.
2번 그러니까 압수를 하지 않은 건 못한다 했고요. 3번입니다. 3번은 아직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3번 아직 안 나왔어요. 3번은 자 먼저 3번 하기 전에 218조 2를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 되어 있냐면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후 이제 복사한 후 이 말이에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제 압수 이제 복사했으니까 증거물 복사했으니까 압수 필요 없어 라고 인정이 될 때는 공소제기 전이라도 이제 뭐 소유자 등의 청구가 있으면 환부 또는 가환부 하해한다. 이게 이제 사법경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218조에는 압수한 물건에서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 누가? 검사가 아니 필요 없구나. 필요가 있으면 환부 안 해도 되죠. 무슨 말 알겠죠? 자, 해봅니다. 자, 3번 올라갑니다. 아까 417조가 압수물 환부에 대해서 준항구할 수 있죠. 압수물 환부죄에 대해서 그러면 이 압수물 환부가 뭐냐는 겁니다. 준항구다. 이거는 뭐냐면 검사가 이 환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권한이 있을 때 그러니까 아까 밑에 있는 28조 2란 말이에요.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환부를 안 하고 응? 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뭐 한다? 환부를 하고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거 218조 2가 이거잖아요.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니까. 그럼 자기가 생각하는 거 아니야. 자기가 나 필요 없어. 그럼 환부. 난 필요해. 환부 안 하겠죠. 이런 검사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거. 이게 바로 417.5다 준항구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물건에서 검사가 이거를 압수할 권한이 없어요. 권한이 없어. 지가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이거는 무조건 돌려줘야 돼. 그런데 안 돌려줘. 이거는 뭐야? 위법이죠. 이거는 준항구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건 행정소송을 해야지. 위법이니까 그 말입니다. 압수물 환부하여 처분할 권한이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준항구를 한다는 취지인 것이지 압수가 해제됐습니다. 압수가 해제됐다는 말은 뭐야? 돌려주라는 거죠. 불구하고 검사가 해제된 압수물 인도를 거부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417조 준항구 대상이 아닙니다. 압수가 해제됐는데 해제된 물건의 인도 거부하는 거 있죠? 요거는 준항구 대상이 아니라 뭐다? 행정소송을 합니다. 민사소송 한다 했지. 됐죠? 이렇게. 그 다음입니다. 압수수색을 하려면은 원칙적으로 영장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압수영장, 수색영장 두 장을 받는 게 맞습니다. 압수는 압수하는 거고 수색은 수색하는 거죠. 그런데요. 귀찮잖아요. 보통 한 장의 영장에 같이 적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 단일영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 단일하고 일반은 다릅니다. 이거는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일영장은 하나의 영장에 압수영장과 수색영장이 같이 기재된 걸 뭐라 그래? 단일영장이라 그러고요. 일반영장이라는 것은 그 영장에는 이제 무엇을 압수한다는 정확히 물건이 기재돼야 됩니다. 이것이 기재 안 된 걸 뭐라 그래? 일반영장이라 그럽니다. 그냥 아무나 가서 필요한 거 압수해. 이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안 되고. 영장의 발부와 집행은 그동안에 참 많이 했네요. 자, 발부 절차입니다. 피의자에 대한 것은 검사가 청구해서 판사가 발부하고요. 피고인 건은 법원이 만다 직권으로 발부하고.
집행. 피의자 것은 검사 지휘 아래 사법경찰관이나 교도관이 집행을 하고, 피고인 건은 역시 검사가 지휘하고 사법경찰관이 하지만 급속을 요할 때는 법관이 지휘하고 법원 사무관이 집행할 수 있고, 영장의 통수, 체포구속영장은 수통을 발부할 수 있고 압수수색영장은 한 통만 발부하고, 제시. 여기서 그 가로를 조금 조심합니다. 가로를. 그 예전에는 말이에요. 예전에는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영장을 어떻게 제시하던가? 집어넣어보지. 걸러나고. 이거 위법입니다. 정확히 주고요. 그 사람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뭐한다? 시간적인 여유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최근에, 물론 최근 판례인데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 경찰직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영장을 앞표지만 볼 수 있겠어요. 앞표지만. 가운데 내용을 못 보겠어. 돼, 안 돼? 당연히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자, 체포구속영장입니다. 사전 제시가 원칙이죠. 그러나 급속을 요한 때, 아까 영장을 안 가지고 갔다 했잖아요. 이럴 때는 사후 제시도 가능하다. 압수수색 영장, 이거는 급속을 요하더라도 사후 제시 안 되죠. 반드시 제시해야 됩니다. 단 압수수색 영장의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 이때는 제시 없이도 뭐 할 수 있다? 압수수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반드시 그 유효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유효기간이 없는 압수수색 영장은 무효입니다. 무효. 그런데 이 유효기간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말 그대로 유효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압수수색을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고 해란 말은 아니에요. 한 번이라도 행사하면 유효기간이 남았더라도 영장은 효력을 뭐한다? 상실합니다.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으로 이제 집행을 했는데, 위법이죠? 그 영장으로 다시 물건을 압수한 경우에. 그건 위법이에요. 왜? 영장 효력을 상실해버렸으니까. 자, 위법한 압수입니다. 그럼 당연히 압수가 무효입니다, 지금. 위법이니까. 내가 한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나는 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판례를 별로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신뢰하지 않은 사람 중 하나예요. 알았죠? 자, 지금부터 뭐 한 20년 전? 92년, 20년 되나? 증거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관계없다는 겁니다. 네? 관계없어요. 위법하게 압수해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증거로. 그러니 뭐야? 뭐 경찰이 가서 막 뒤져가지고 뭐한다, 두들겨 패가지고 뭐야? 증거는 찾아낼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92년 그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판사들을 싹 교체했는데 아직까지도 많이 남았습니다. 판사들. 뿌리도 있는데 서서히 바꿔져. 지금은 법에가 있고 판례가 확실히 인정합니다. 증거로 뭐 한다? 사용 못합니다. 요거는 할 수 있어요. 언젠가는 안 된다 하겠죠. 언젠가는.
언젠가는. 됐죠? 언젠가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한다? 여러분, 요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참고적으로 예전에 언제부터일까?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1905년부터 이제 일본 걸 갖다 썼는데요. 그럼 100년인가? 증거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2000년에 들어서면서 아주 판례가 쐐기 받기 시작합니다. 왜? 법에가 있거든. 증거 사용할 수 없다고. 알겠죠? 근데 아직도 몇 개는 사용할 수 있어요. 미국은 아예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알았죠?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요거는 그냥 암기하세요. 이 법학에 한 압수물은 뭐 할 수가 없다? 증거로는 사용 못하나 뭐 할 수는 있다? 몰수는 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이제 대부분 판례가 그래요. 약간 쪽팔리니까 이제 외국놈들이 물어보면은 압수는 몰수물은 압수가 안 돼도 몰수할 수 있어. 그래. 이렇게 이제 그냥 좋게 포장은 할 수 있는데 그냥 우리끼리 한 소리고 실제로는 뭐 한다? 판례가 그래요. 증거로만 사용 못합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4번을 좀 조심합니다. 4번은 이제 이건 틀리면 안 돼. 수출입 물품의 개봉 또는 여러 번 달지 실효 채취 이런 거 요거의 키포인트가 아니에요. 요거 키포인트가 아니고 여러분 형사소송에서 요 수사 파트 이런 거에서 뭐가 필요해? 영장이 필요합니다. 행정처분에는 영장이라는 게 없어요. 영장이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가장 많이 나온 게 최근에 똑같은 자, 수출된 물건에 대해서 개봉을 할 때 열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뜯어보는 거. 이것이 수사면은 뭐가 있어야 돼? 영장이 있어야 되고 행정처분이 뭐 한다? 영장이 없어도 돼요. 이게 최근에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읽어보자고요. 제일 먼저. 우편물의 뭐다? 통관 절차에 통관. 통관이라는 게 뭐죠? 국가와 국가 간에 물건이 오고 갈 때 뭐야? 관세청에서 혹시 여기 뭐가 뭡니까? 뭐 병균 같은 거 있는가를 조사한 걸 뭐라 그래? 통관 절차라고 합니다. 이건 행정이에요. 행정. 수사 아니에요. 그래서 통관 절차에서 이루어진 우편물의 개봉, 실외 채취 이런 것들은 행정처분이란 말이에요. 영장이 뭐 한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마약류 불법 거래니까 보나마나 이거는 뭐예요? 수사죠. 다른 수출입 물품의 개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요거는 뭐가 있어야 된다? 영장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따 하겠지만 급속을 요할 때는 나중에 차후가 됩니다. 요거는 워낙 많이 나온 거고요. 우리 저번에 이런 거 한 적이 있었어요. 최근에 이제 요게 많이 나오고 약간 이제 좀 고전적인 문제 뭐가 있냐면 마약 사범의 그 소변 채취 요거의 수사로 하면은 뭐가 있어야 돼? 영장이 있어야 되지만 행정처분할 때는 뭐가 없어? 영장이 없어도 된다. 어디서 배웠냐면 우리
교도소에 들어가면은요, 마약 사범들 요거 뽑고 머리 뽑고 소변 치집었죠. 그럼 교도소는 수사기관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영장이 뭐다? 필요 없다. 교도소에 들어가면은 마약 사범. 어디서 배웠죠, 이거? 이렇게. 그런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 압수부터 들어갑니다. 압수. 법원은 필요한 때는 사건과 관계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고요. 다음 법률에 이제 압수가 금지된 거는 압수를 못할 거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사망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사망이 뭐냐? 압수 목적물이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 저장 매체인 경우예요. 이 컴퓨터는 물건이라 이 말입니다. 기억된 정보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을 달성하기 현재의 곤란한 인정일 때는 정보 저장 매체 그 자체를 압수할 수 있다고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정리합시다. 이 컴퓨터에 대한 거는요, 자, 컴퓨터에 저장된 것을 이제 우리가 압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관련된 부분이에요. 관련된 부분만, 그러니까 그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뭐한다? 관련된 부분만, 이것만 이제 출력을 하든, 그 현장에서 출력이 뭔 줄 알죠? 복사를 하든 USB에 담든 아니면 뭐 이미징 파일 형태로 받든 받습니다. 파일 형태로. 그래가지고 이제 가지고 왔어요. 연험을 해가지고 이제 사무실은 이상하다. 뭐랄까, 수사관서의 수사사무실에서 탐색을 합니다. 이제 탐색을 하겠죠. 다시 이제 컴퓨터에 열어놓고 열어볼 거 아닙니까? 만일 뭐 이런 USB에 담았다 할지 하면 뭡니까? 이렇게 파일 형태로 받았을 때는 열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일에 A라는 사람의 컴퓨터가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사기 혐의에 관련된 이 컴퓨터에 저장된 문건을 지금 현재 뭐한다? 압수해라. 영장에 기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컴퓨터는 별놈의 내용이 다 있겠죠. 뭐 자기 가족 사진도 있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쓸데없는 건 다 빼고 뭐죠? 관련된 부분만 이 안에 들어있죠, 지금. 뭐 출력할 때는 피의자나 변호인이 참여를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이미 무엇을 줬다는 걸 알아 몰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뭐로 또 경찰서에 와서 뭡니까? 쳐다봅니까? 참여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저장 매체 자체를 압수할 때입니다. 통으로 압수할 때예요. 이때는 반드시 그 영장에 기재가 돼 있어야 됩니다. 통으로 압수. 왜냐하면 이제 워낙 복잡해서 관찰할 수가 없어. 이때는 이제 통으로 할 때는 영장 기재돼 있습니다. 그럼 열어놓고 이제 탐색을 하죠. 그럼 여러분 이 탐색할 때는 말이에요,
이 컴퓨터에 별로면 내용이 다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자기 뭐 부부 사이에 은밀한 대화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그거로 수사관들이 보면서 낄낄대면 안 되잖아요. 수사기관은 범죄와 관련된 부분만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럴 때는 뭐 한다? 피의자나 변호인이 뭘 해야 돼? 참여를 해야 됩니다. 맞죠? 쓸데없는 거 보면 이거 왜 보냐 말이야. 이거는 관계없지 않냐. 참여를 해야 돼.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건 참여를 해야 되고, 당연히 뭐 한다? 관련된 것만 뭘 해야 돼? 출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다 뽑아내면 안 되잖아요. 관련된 거 뽑아내가지고. 그러면 이제 출력했다는 거를 이제 무엇을 어떻게 출력했다는 것을, 출력의 이제 내용을 서면으로 교부할 수도 있고, 파일로도 교부할 수 있고, 출력에 이제 그 했다는 사실을 이메일로도 교부할 수 있습니다. 출력에 있다는 이런 내용의 출력 사실이 이제 교부 알리는 겁니다. 출력 사실의 고지를. 이러이러한 거 출력했습니다라는 걸 서면으로 적어줄 수도 있고, 주력은 뭐로 보내줄까? 요즘 같으면 이메일 보내버리죠. 이러이러한 거 출력했습니다. 여기 큰 틀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돼. 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하나 지금부터. 압수 목적물이 기업, 저장 매체였을 때는 원칙적으로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로 뭐하거나 출력하거나, 아니면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 매체에 USB에 파일 형태로 이를 복사하는 방식이 된다. 그리고 저장 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려면 뭐한다? 영장에 기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저장 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후 탐색할 때도요, 다 무조건 복사한 게 아니라 관련된 부분만 뭐한다? 출력하고 탐색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저장 매체 자체를 가지고 와서 그냥 전부 뽑아내버렸습니다. 이 무식한 놈들이 예전에 그 부산 그 정교조 사무실 경찰에 압수를 해가지고요, 일일이 탐색하기 귀찮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020년 뭐 9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 파일 해가지고 싹 뽑아요. 물에 몇 장이 나오더라? 거기 난 몇 장이죠? 8,000개지. 8,000여 개 파일을 출력했으니까 여러분, 장수는 몇만 장 되겠지. 파일 하나에 한 장은 아닐 거 아니야. 전부 증거로 사용 못합니다. 귀찮으니까 그냥 몇 월 며칠까지 제가 뽑아내고 그런 거란 말이야. 안 됩니다. 요건 나번에 이미 나왔고, 나는 다번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생각. 재밌잖아요, 다번. 응? 다번. 이것이 그 영화 한 대모로 나오잖아. 아저씨 영화 보면 나오잖아. 아저씨 영화 보면 비슷한 내용이. 노트북 자체를 압수했습니다. 노트북 자체를. 그러면 당연히 이 노트북 탐색 과정에 누가 참여를 해야 돼? 피의자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증거로 사용 못합니다. 뭐냐면 2017년 7월에 갑이라는 놈이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 접속해가지고 오바마 딸을 성폭행했다고 글 올린 거예요. 그건 또 못 갔겠죠? 아니, 장난이잖아, 이 그런 거는. 솔직히 말해서. 근데 하여튼 미국 개새끼들이야. 그렇다고 해서 이걸 한국 정부에 이제 의뢰를 한번 잡아라고. 그래서 이제 한국 정부에서 얘를 잡았어요. 압수수색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노트북을 압수하면서 갑에 뭐가 없었어? 참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맞죠? 난 그래서
아, 이거 홈페이지에 올린다고 이걸 수사하라 미국 새끼들 하여튼 웃긴 새끼들 아니야? 지그들이 하지 않는다고 말이야. 그 다음입니다. 니을입니다. 저장 매체 자체를 이제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겨 이를 열람 또는 복사할 때 하여튼 뭐 변호인이나 피의자가 계속적 참여권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만 참여하지 아니한다고 의사표시했습니다. 아, 나 참여 안 할 거야. 그럴 때는 참여시킬 필요가 없죠. 참여 안 하겠다는데. 최근에 미음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자, 수사기관이 저장 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내가 밑줄을 좀 잘못 꺼놨습니다. 키워드 확장자 또는 확장자 금성의 관련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정보에 언더라인쳐놔야 되는데 멍청한 새끼가 딴 데 언더라였습니다. 요거 키포인트입니다. 관련된 정보. 관련된 정보 선별 글로 밑줄 끊으세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에 여기죠 지금. 관련된 저장 매체 자체 갖고 나온 게 아니에요. 관련된 정보만을 선별해가지고 그거를 BTL 방식으로 생성한 파일. 나는 이게 뭔가 잘 몰라. 하여튼 관련된 정보를 어떤 파일 형태로 받았는가 봐요. 그럼 여기죠. 그러면 이미 요 파일 속에는 뭐야? 불필요한 건 없어. 맞잖아요. 당사자 참여하여 관련된 부분만 파일 형태 받은 거잖아요. 이거 탐색할 때는 피의자가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장 매체 자체를 가지고 나올 때는 몽땅 다 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뭐가 돼야 돼? 참여해야지. 근데 여기는 참여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관련된 부분만 선별해 준 거잖아요. 이렇게 미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압수, 탐색, 출력, 자 이런 거죠. 이게 압수에 대한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불복은 이제 뭐라 준항고를 하죠. 준항고. 그러면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준항고를 3개 했단 말이에요. 따로따로 있었어. 따로따로. 이랬을 때 이걸 따로따로 볼 거냐 하나 그러니까 준항고는 지금 3개를 했잖아. 이걸 따로따로 볼 거냐 전체 통 하나의 절차니까 통으로 볼 거냐는 거예요. 판례가 이거는 하나의 절차 연속이죠. 비록 항고를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했지만 위법이냐 아니냐는 뭐한다? 하나의 절차로 봐서 묶어서 보자 이 말이에요. 압수수색이 종료된 후 압수수색 과정을 단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이를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가 있는 경우라도 어차피 이거는 독립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마다 절차로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다음입니다. 우체물입니다. 우체물. 역시 사건과 관계 있을 때 우체물 또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전기통신. 요새 우체물이 어디가 있습니까? 전부 뭐다? 전기통신이 지금 핸드폰 같은 거예요. 이런 거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할 수 있고 이제 이런 거 할 때는 발신인 수신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다만 심리에 방해가 있을 때는 통지 안 해도 되고 111조 공무소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소지 보관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그 이제 그 본인이나 해당 공무소가 이건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이라고 신고하면은 소속 공무소나 당해 감독관공서 승낙 없을 때는 압수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최순실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 청와대 입출입에 관한 것에 대해서 이제 공무상 비밀이다 신고를 해버려가지고 뭐한다? 압수를 못한다는 겁니다. 다만 이 경우 그 소속 공무소나 당해 감독관공서는 그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뭐한다?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 했는데 그래서 말씀났잖아. 과연 최순실이 그럼 대한민국 청와대 들어간 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냐는 겁니다. 이익이라고 하니까 뭐 안 했겠죠. 그 다음 이제 업무상 비밀과 압수인데요. 쭉 읽어보면 이런 사람들 있죠. 업무상 취득한 비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는데 단 타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는 예외를 한다.
뭐 이렇게 중요한 조문은 아니고요. 여러분 109조가 경찰직에서 심심히 한번 장난치려고 나옵니다. 109조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인데 여기 글로 쓰니까 헷갈리기 쉬워요. 법원은 필요한 때는입니다. 피고사건 또는 피의사건과 관계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 하나요. 피의권이나 피의자의 신체, 물건,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이 나온 게 아니고 이 항이 나옵니다. 제3자입니다. 제3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하나에서만 수색할 수 있다.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자, 여러분 봐봐. 우리는 지금 이 사건과 아무 관계없는 제3자야. 근데 경찰이 와서 내 호주머니를 뒤져보려면 적어도 뭐 한다? 내 호주머니에 압수할 물건이 있다고 인정할 때 한해서만 뭐 한다? 수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냥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하지만 피의자나 피고인은요, 그냥 필요하면 합니다. 그냥 필요하면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은요, 이제 만약에 피의자 집에 딱 체포하잖아요. 그러면 그 체포만 해갖고 오지를 않고 보통 이렇게 뒤져보던 뭐 있는가 보죠. 혹시 뭐 사건과 관계 있나 없나 이러고 본단 말이에요. 그거 압수한 물건이 있을 수도 있고 뭐야? 없을 수도 있어요. 알았죠? 수색을 한다는 거예요. 경찰이 피의자나 피고인을 체포를 했어요. 구속을 했어요. 당연히 그 다음 절차가 뭐야? 호주머니에 있는 그냥 말하죠. 수색을 하잖아. 왜? 그냥 해요. 가방 열어봐. 그거 압수할 물건이 있나 없나를 몰라요. 무슨 말 알겠죠? 피고인이나 피의자 수색은 뭐다? 사건에 관련해서 필요하면 하는 거예요. 압수할 물건 있고 없고는 잘 몰라요. 하지만 제3자. 아니 전혀 관계없는 제3자의 뭐 신체나 이런 걸 수색할 때는 뭐가 있다? 그거 압수할 물건이 있다고 있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피해자 신체 수색을 할 때는 압수할 물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할 수 있다고 한다고. 피의자 신체 수색. 틀렸죠? 그냥 하는 거예요. 뭐하다고 생각하면 필요하다고 하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이제 함정으로 나오고요. 110조 군사상 비밀. 아까 책임자 승낙을 지는 압수할 수 없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압수수색은 영장이 있어야 하는 게 원칙인데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기는 우선 구체적으로 하기 전에 어디를 보냐면 다음 페이지를 넘깁니다. 34페이지 2번에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는 경우 있죠. 1번, 2번, 3번. 4번까지 알면 좋겠습니다만은 일단 1번, 2번, 3번. 입에서 잘잘 하고 나와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현장에서. 현장은 3개 있죠. 체포 현장, 구속 현장, 범죄 현장에서 압수수색할 때. 긴급 체포하면서 압수수색할 때. 그 다음 뭐하다? 이미 제출물, 소유, 소지, 보관자가 제출한 거. 거기 기타는 알아도 좋고 몰라도 좋고. 자, 제가 한번 현장. 현장은 3개란 말이야. 체포 현장, 구속 현장, 범죄 현장. 긴급 체포하면서 이미 제출물인데 좀 더 좀 깊이 들어가면 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했을 때는요. 체포 후 48시간 이내 사후 압수영장 받아야 돼요. 재판 후 영장 받아야 되고 범죄 현장에서는 지체 받아요. 지체 없이. 구속 현장은 사후 현장 필요 없고 긴급 체포입니다. 체포 현장이 아닌데 한 게 없습니다. 긴급 체포는 24시간 이내면 긴급 체포자가 갖고 있는 물건, 소지, 보건 다 할 수 있고
여기 체포 48 사후영장 필요하고, 이미 제출물은 소유, 소지, 보관자가 제출한 건데, 이건 영장 없이 압수하는데, 이건 사후영장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로 그냥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주 입에서 잘잘 나와야 돼. 현장, 긴급체포, 이미 제출물, 이런 식으로요. 자, 제일 먼저 법원사는부터 들어갑시다. 106조입니다. 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가지고 있는 소유, 소지, 보관자에게 제출을 해라고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제출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제출 명령은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영장 필요 없죠? 명령 따라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출 명령은 누구만 하는 거야? 법원이. 이건 재판입니다. 이거는 수사기관은 못합니다. 다음 이미 제출물입니다. 소유, 소지,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자기 스스로 이거는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사후영장도 필요하지 않고요. 공판정 외, 법정 외입니다. 법정 외에서 압수수색할 때는 영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다면 이 말을 다시 뒤바꾸면 공판정 내에서는 뭐가 필요 없다?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구속영장 집행수행대 검사, 사법경찰관리는 또는 법원 사무관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 조심해야 돼.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행위 한 장. 이 밑줄 끈 것이 이번에 추가된 조문이에요. 타인의 주거, 간수하는 가혹 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 저번에 내가 했잖아. 체포하면 조심해라고. 그러니까 작년까지 조문회가 이런 그 피의자의 체포, 피고인 수색 등을 하기 위해서, 체포 등을 위해서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서 수색할 수 있으면 틀립니다. 뭐가 들어가야 돼?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이 말이 들어가줘야 돼요. 이거 안 들어가면 틀린 말이에요. 왜? 이것이 안 들어가가지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꼭 말합니다. 수사기관 거.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구속하는 경우에 영장 없이 다음에 처분할 수 있는데 제1호 아까 타인의 주거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한다고? 미리?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 그 다음에 제2호 체포 현장, 제2항 구속영장 집행 시 사망, 범행 중 범행 직후 범죄 장소, 범죄 현장이죠.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는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범죄 현장에서는 이 경우 사후에 압수한 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는 다시 한번 그러니까 범죄 현장에서는 영장 없이 뭐 할 수 있다? 압수할 수 있는데 무조건 현장이라 되는 게 아니고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돼. 긴급.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뭐다?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 긴급한이 뭐냐? 아닌 게 판례가 딱 하나 있어. 그래서 꼭 알아야 돼.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범죄 현장에서는 말이야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으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어. 그런데 긴급하지 않은 판례가 하나 있어. 이렇게 해란 말이야. 긴급하지 않은 게 뭐냐면 노래방에서 술 판다는 그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을 했어요. 노래방에 갔더니 술은 다 치워졌겠지. 이제 냄새 푹 나는 냄새가 막 딱 알지 그 감이 없겠어. 그래서 이제 뭐 한다? 현장을 수색을 할 거야. 술이 꽉 차놨는가. 그러니까 당연히 노래방 주인이 막았겠지. 경찰을 서로 막 치고받고 했단 말이야.
경찰이 정규로 하니까 공무집행 방해죄 건 거야. 그러면 이게 이 영장 없이 한 게 이게 적법하면은 노래방 주인은 공무집행 방해죄가 추가되죠. 만일에 경찰관의 이 영장 없이 이 노래방을 수색한 게 불법이면은 경찰관은 폭행해서 뭐가 돼? 정당방위로서 무죄가 될 겁니다. 판례가 범죄 현장은 맞는데 영장을 받을 수 없을 만큼 긴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이 경우에 이제 가서 밤에 야밤에 가서 무슨 검사가 신청해야 되겠네? 검사가 판사가 영장 치면은 당직 판사가 있긴 있습니다. 그럼 그 새끼가 발부하면은 한 몇 시간 걸리겠네. 아무리 빨라도 한 5시간 걸리지 않을까? 날 새겠네. 어쨌든 뭐 알기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뭐다 긴급한 경우가 아닙니다. 위법입니다. 그 다음에 217조입니다. 긴급 체포했을 때입니다. 체포하기 다르죠? 이따 위법한 문제 보면 알겠는데요. 피의자를 체포했어요. 2km 떨어진 피의자 집에 가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어, 없어? 안 됩니다. 왜? 체포하면서 압수해갈 수 있는 경우는 어디야? 현장이야, 체포 현장. 안 돼. 2km는 현장이 아니잖아. 그런데 긴급 체포를 하면서 2km 떨어진 피의자 집에 가서 압수하면 돼, 안 돼? 돼. 긴급 체포는 현장 요소가 아니야. 그냥 체포만 하면 돼. 헷갈리면 안 돼. 긴급 체포, 체포하고. 우리 배웠잖아. 긴급 체포. 단 언제까지 해야 돼? 그는 24시간 이내에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경찰은 무조건 무슨 체포해? 긴급 체포하는 거야. 그럼 이제 긴급 체포하면 어디야? 뭐 요놈 사무실에 가서 할 수도 있고 뭐야? 요놈이 뭐야? 집에 가서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야. 체포는 안 돼요. 체포했을 때는 어디서만 할 수 있어? 현장에서만 할 수 있어. 현장에서만. 그리고 이제 이때 압수한 물건에 대해서 이제 사후 영장 계속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체포 48시간 영장 청구해야 됩니다. 체포 48시간이야. 그 다음에 이제 임의 제출물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됐죠? 임의 제출물에. 그냥 기타 아까 공판정 내에서 압수영장 필요 없고 법원에 제출명 영장 없이 할 수 있고 아까 그 타인의 주거에 들어갈 때 있잖아요. 긴급을 요했을 때 영장 없이 한다. 절차 발부. 피의자는 누가 청구한다고? 검사 청구로 판사가 발부하고 피고는 법원 직권을 한다. 공소 제기 후에는 검사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못하죠. 공소 제기 후에는 안 되죠. 그런데 검사가 공소 제기 후 법원에다 청구하는 게 아니라 판사에게 청구한 거야. 판사에게, 영장 전납 판사에게. 그래가지고 한 압수수색영장 효력이 있는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공소 제기 후에는 검사는 법원한테도 영장을 청구할 수 없고 누구한테 청구할 수 없냐면 판사에게도 청구할 수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아예 청구를 못합니다. 영장 방식.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제 정확히 적어야 됩니다. 이런 거 안 적으면 무효입니다. 성명, 죄명, 물건, 장소, 신체, 물건, 발부 연월일, 유효기간 이런 거 정확히 적어야 되고 서명날인 해야 됩니다. 서명날이 뭐야? 사인하고 도장까지 찍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전기통신 이제
저 휴대폰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기간을 기재하고. 그래서 압수수색 대상을 예비적 기재는 안 됩니다. 예비적은 뭐냐면 혹시 이것이 없으면 이것으로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야, 이 컵을 압수한다. 단 컵이 없으면 지우개라. 이건 예비적이에요. 안 됩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 뭐예요? 컵과 지우개 둘 다 압수한다. 요렇게 하는 게 되지는 것이지 예비적으로 이거 없으면 이거로 안 됩니다. 정확히 기재해야 되고요. 니은입니다. 니은은 이제 하도 많이 나와서 내가 생략해 버렸습니다. 그 그냥 저것만 적어놨네요. 하도 많이 나와서. 예전에 이제 제주도 도지사실을 이제 압수하러 갔어요. 그래서 영장에는 뭐라 돼 있냐? 도지사실에 보관한 안경들이 도지사실에서 보관한 안경을 압수하죠. 그래서 보관하고.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막 뒤져보는데 없어 안경이. 그런데 그 비서가 지사님 안경 여기 있대 가지고 오는 거야. 여기 있죠. 그러니까 경찰이 압수를 한 거야. 자, 이거 위법이라는 겁니다. 왜? 이 안경은 보관하고 있는 안경이 아니라 현존하는 안경이란 말이야. 보관은 쭉 있었던 거죠. 현존은 지금 있는 거죠. 이건 쭉 있었던 게 아니라 방금 비서 가져온 거죠. 보관한 게 아니라 이게 뭐다? 현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장에 보관이라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현존하는 물건은 뭐 할 수가 없다? 압수. 약간 나는 말장난 같아. 이 새끼 그거지 뭘. 됐죠? 그리고 또 하나 위법이 있었어요. 영장을 아까 이제 할 거야. 제시해라 그랬잖아. 그런데 이제 그 도지사실 관리 책임자가 누구야? 도지사잖아. 도지사 제시를 했어. 근데 경찰이 누구한테 제시를 안 한 거야? 그 앞선 비서한테는 제시 안 한 거야. 아까 제시 한번 했으니까. 이것이 위법이다. 영장은 관리 책임자에게 제시했지만 이 사람에게 압수할 때는 또 별도 한 번 더 뭘 해라? 제시해라는 겁니다. 그런 건데요. 디귿입니다. 자, 그 갑의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 사실을 이제 영장 기재해 있습니다. 여기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을과 병과 공직선거법 혐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거 압수 못합니다. 압수하려면 뭐가 다 새로 영장 받아와야 되고요. 마찬가지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 범죄의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중단하고 가서 새 영장 받든가 아니면 무시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고요. 자, 미음을 조심합니다. 요거는 언제든지 판례가 바뀔 수 있는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하닥이 뜨고 있는 내용입니다. 미음이. 이게 이제 좀 설명해 놓고. 그러면 아까 자 지금 영장에 아까 얘가 뭐지? 현존하는 물건이죠. 아까 을과 병의 녹음 사실이 발견됐죠. 3자 증거 발견됐죠. 이러면 이제 이론적으로 하면 경찰은 이걸 압수하려면 이제 뭐 한다? 다시 가서 영장 받아갖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경찰이 이 물건은 이제 자기가 압수를 못하니까 돌려준 거라는 겁니다. 피해자에게 주면서 다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 제출했죠. 이게 뭐다? 이미 제출물이라는 겁니다. 이미 제출. 아까 사후영장 필요 없다 그랬죠. 이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 때 판례냐면 박근혜 때 판례입니다. 양승태 판례인데요. 깜빵 가 있죠, 지금 양승태. 그때 대법관은 깜빵 많이 가 있죠, 지금 현재. 시험이 잘 나옵니다. 근데 최근 1심과 2심에서 하급심에서 전부 이거 증언이 없다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가 우린 중요해요.
1심과 2심에서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현장에서 이렇게 줬는데 좀 줘봐라 이 말이야. 안 줄 수가 있냐는 거야 거기서. 그럼 결론적으로 의미가 없지 않냐, 영장 비대금 한다는 게. 그래서 1심과 2심은 그런데 뭐 대법원 판례가 뭐 한다? 괜찮다는 거야. 이거 하나, 이거 시험에 안 나올 건데 이거 하나 여러분 좀 생각해 봅시다. 이거 하나 생각해 봅시다. 엊그제 아주 말씀난 게 하나 있었어요. 한 달 전에. 이제 검은 유착이라 여러분 알죠? 한동훈이라는 지금 부장검사가 윤석열 오른팔입니다. 걔가 이제 뭡니까? 뭐더라? 신라젠인가 그 제약회사 회장이 이제 구속돼 있거든, 지금. 걔한테 가서 유시민이한테 돈을 줬다고 말해라. 안 하면은 네 가족도 다 평생 감옥에 만들어버리겠다. 이것이 이제 유명한 검은 유착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그런 말을 직접 했던 동아일보 기자는 이제 구속됐습니다. 문제는 한동훈 부장검사가 이 말을 했냐 안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부장검사의 그러면 한동훈 부장검사가 했고 안 했고 간에 일단 혐의를 받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일단 이게 검은 유착 사건이 터지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 얘들의 휴대폰부터 압수수색해야 되잖아. 안 했던 거예요. 한 달, 2달 동안. 휴대폰 싹 새로 교체해버렸죠. 증거 다 인멸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수사 들어가니까 당연히 뭐 있어 없어 없다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은 동아일보 기자가 지 후배 기자한테 자랑한 것이 녹음된 거예요. 후배 기자는 안 지운 거야. 걔는 별로 모르니까. 그거의 증거에서 동아일보 기자한테 들어갔는데 한동훈이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이 거에 대해서 일단 이제 이제 법무부 장관이 받겠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뭐 한다? 영장을 받아가지고 한동훈이의 휴대폰을 이제 압수하러 간 거예요. 어디서? 이제 한동훈이는 이제 추미애가 이제 연수원을 보내버렸어. 법무연수원으로. 자, 법무연수 만난 거예요. 내놔! 못 내라! 어? 휴대폰을 사인 붙은 거야. 하여튼 간에 막 못 내. 그런데 그거 와중에 이상했는데 호진이가 휴대폰이 없어진 거야. 옆에 한동훈이 변호사가 딱 있어. 응? 그래서 이제 수사관들은 아까 제3자지. 맞지? 그래서 얘한테 있다는 거야. 얘한테 압수할 물건이 있다고 인정하니까 수색이 들어간 거야. 요것이 이제 문제가 된 거야. 이거는 판례가 앞으로 나와봐야겠는데, 아까 우리가 그랬잖아. 제3자는 압수할 물건이 있을 때 하나 할 수 있다 했잖아. 그것이 영장 없이 할 수 있다는 말이냐? 응? 영장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냐? 지금 당연히 지금 한동훈 측에서는 뭐라 그래? 그 조문은 한동훈 측을 취재하는 학자들도 있겠죠. 뭐라 그래? 당연히 영장이 있어야만 한다는 말 아니냐? 이 조문이 이 말이고, 저쪽에 이제 수사관 쪽에서는 뭐라 그래? 아니다. 피의자에 대한 영장을 집행하면서, 응? 현장에 있는 제3자가 있을 때, 그 3자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다. 근데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앞으로 경찰 되면요, 이런 걸 가지고 막 해석을 해 들어갑니다. 소송법이 그만큼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필요합니다. 논의도 많이 될 거고요. 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여튼 미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지금은 뭐야? 새로운 거 발견되면 얼른 줬다가 현장에서 뭐 하면 돼? 임의 제출 받으면 돼?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임의성은 누가 증명해야 돼? 당연히 검사가 증명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입니다. 한 통만 발부할 거고요. 집행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검사 지휘하에 뭐다? 사법경찰관리하고요. 필요한 경우는 재판장이 뭐 상명할 수 있다. 이거 했어. 임의동의할 때 했습니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아직. 마약류에 대한, 소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가지고요. 이제 소변에 대한 강제 채취를 위해서 병원에 가자 그러니까 거절하자 수갑과 포승을 채우고 병원 응급실로 가서 피고인 신체에서 채취한 소변. 이거는 뭐다? 이 압수영장 집행 뭐하다? 적법하다 했어. 임의동의할 때. 그러니까 이 영장의 내용은 지금 뭐지? 소변 채취란 말이야. 소변 채취. 영장의 내용은. 근데 영장의 소변 채취를 경찰이 어떻게 해? 결론은 어디 가서 해야 돼? 병원에서. 근데 얘가 안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강제로 연행한 거죠. 그러면 요 소변 채취의 영장의 내용 속에 강제 연행이 포함되냐 안 되냐가 이제 쟁점이 됐을 거 아니에요. 포함된다는 게 판례란 말이야.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 가장 최근 판례야. 임의동행에 대한. 그다음 영장 제시. 반드시 제시. 당연히 원본 제시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미친놈이 니은에 미친놈이 영장을 팩스로 보냈어요. 그 원본 가져가면 댓글을. 그러고 나서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뭐다? 위법입니다. 증거로 사용 못합니다. 알았죠? 네. 왜 미친놈이 원본 안 가져갔습니까? 이거는 미친놈이 아니고요. 예전에는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관행이란 말이에요. 아까 영장을 몇 통 발부한다고? 한 통 발부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사람이 봐봐. A라는 사람이 사장이라고 해봐. 압수할 때가 한두 군데야. 동시에 들어가야 되겠지. 집, 사무실, 또 별장 다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영장은 한 통밖에 안 주는 거야. 그럼 이제 관행상 그동안에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복사를 했어. 복사해가지고 막 제시한 거야. 위법이지. 원본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동안에 사람들이 몰랐던 거야. 그냥 영장만 제시하면 된다고 했던 거야. 그래서 판례가 쐐기 박아버린 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돼? 할 수 없이 영장 여러 장 동시에 청구해서 원본 여러 장 받아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경찰이 꼴통해서 팩스를 보냈겠어요. 관행상 그렇게 했다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고요. 단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는 제시하지 않고 하도 괜찮고, 압수수색 영장을 당한 사람이 수인인 경우는 각자에게 제시. 아까 그래서 도지사 관리 책임자에게 사전에 제시했더라도 압수를 당한 자가 다른 사람이 그 자에게 또 제시해야 되고, 그 다음 압수수색 영장 집행 중에는 타인 출입을 금지할 수 있고, 전항의 규정에 위배된 자에게는 퇴거하거나 종료시까지 간수자를 붙일 수 있고, 이런 압수수색 영장을 할 때는 당사자가 참여하게 할 수 하고 하는 자기 마음입니다. 재량이고. 그래서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할 때는 미리 통지해 줍니다. 하든가 말든가 이렇게. 다음 급속을 요할 때는 통지 안 합니다. 그런데 현재 통지 안 하죠. 우리 언제 압수하러 갑니다. 통지 안 되면 어디가 있어. 다 증거 인멸해버리는데. 그래서 급속을 요한 때랑 통지를 하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훼손 또는 압수수색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를 말한다. 그래서 수사기관 압수할 때 통지 안 하겠죠. 갑자기 팍 들어가겠지. 사전에 통지하고 하면서 난 살아생전 한 명밖에 못 봤어. 누구? 이건희 그 사무실 압수할 때 검찰이 통지하고 갔어. 저 다음 달에 압수 들어갑니다. 뭐하라? 자, 자, 깜주세요. 이거 통지하고 들어간 거잖아. 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게 사전 통지는 헌법상의 적정 절차 원칙을 실현한 방법이지 헌법의 명문에 규정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사전 통지가. 다음 123조 공무소
군사용 항공기 등에 압수할 때는 책임자가 참여할 것을 통지하고, 그 다음에 이약, 기타, 일반 개인의 주거 또는 가옥, 선박 이런 데 압수할 때는 그 거주자 또는 주거자가 참여를 하면 됩니다. 만일에 현재 거주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 인거인, 이웃사람 또는 공공단체 직원을 참여하게 해야 되고, 여자 신체를 수색할 때, 여러분 신체 수색과 신체 검사는 다릅니다. 신체 수색은 뭐야? 뭐 핸드백 같은 거 이런 거 보는 걸 신체 수색이라고 호주면 지져보는 거고, 신체 검사는 뭐야? 몸을 보는 걸 신체 검사라고 그래요. 몸을. 달라요. 그러면 신체 수색할 때는 성년의 여자가 참여합니다. 왜 누가 의경 나오냐 그러더라고. 여경들이 하던데요, 그래. 그렇다면 여경이 하겠지. 왜? 아니 이런 지금 법 조문상으로 여경이 할 필요 없죠. 여경은 뭐 하면 돼? 참여만 하고 남경이 하면 돼. 그런데 말썽이 날 수 있지. 그러면 누가 깨져? 아, 서장이 깨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서장이 당연히 누구 보이라 그래? 아, 여경 보고라 그러겠지. 그래서 그냥 현실적으로 여경이 할 뿐이지 조문상으로는 남경이 해도 돼. 단 누가 있어야 돼? 성년 참여만 하면 돼. 신체 검사도 아직 마찬가지야. 남자가 할 수 있어. 의사나 성년의 여자가 참여야. 의사가 하는 게 아니야. 참여야. 알겠죠? 그러나 현실은 누가 하겠지? 의사가 하겠지. 아니면 여경이 한다 할지. 하지만 시험용어로는 참여다. 한다 아니다. 참여고. 그 다음 야간 집행 시간입니다. 야간이라는 것은 일출 전, 해 뜨기 전 일몰 후는 원칙적으로 못합니다. 영장 기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건 125조인데 그게 시험에 나온 게 아니고 시험은 126조가 나옵니다. 여기는 야간 집행을 할 수 있어요. 여기는 영장 기재가 없어도 도박하는 데 있죠. 도박하는 데. 여러분 있잖아 영화 비닐하우스에서 밤에 하고 막 들어가고 막 도박하고 그러잖아. 밤에 하는 거지. 언제 해? 그들 낮에 안 하는데. 기타 풍속을 해야 하는데. 그 다음에 여관, 음식점 이런 데는 야간 공중 출입하는 장소는 공개된 시간에 한해서 야간에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면 이제 압수수색하다 영장 집행하다가 중지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장소를 잠시 폐쇄. 뭡니까? 뭐 사람 못 들어가게 해놓을 수도 있고, 간수자가 누구죠? 의경을 세워놓을 수도 있죠? 못 가게 세워놓을 수도 있습니다. 수색을 하고 나서 증명한 경우에 증거물 또는 몰취할 물건이 없을 때는 그 취지증명서, 수색증명서라는 겁니다. 이걸 교부합니다. 그러니까 수색증명서를 언제 발부하냐? 수색에서 발부하는 거 아니에요. 수색 플러스 압수할 물건이 없을 때예요. 네? 수색 플러스 압수할 물건이 없을 때예요. 네? 됐죠? 그러면 수색을 했는데 압수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129조예요. 압수 목록 교부입니다. 128조, 다시 한번. 수색을 했는데 증거물이나 몰취물이 없는 때 말이에요. 이때 뭘 발라야 해? 수색증명서. 그럼 증거물이나 몰수물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 이때는 압수 목록 교부예요. 달라요. 압수한 경우는 목록을 작성해 소유 소지 보관자에게 교부하는데 현장에서 주는 게 원칙인데, 압수물이 이제 정보 탐색 복정물이었을 때는 아까 세 가지 뭐 할 수도 있다? 이런 gestion을 서면으로 적어가지고 줄 수도 있고, 서면 교부, 또는 뭐다? 전자 파일로 해가지고 줄 수도 있고, 또는 뭐로 할 수 있다? 이메일 전송. 이메일 전송에 꼭 조심.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